오늘은 직장인으로 건물주가 되신 황금돼지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튜브 황금돼지 TV 운영하고 있고요. 소규모 신축 투자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황금돼지 송량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대기업에 다녔는데 월급은 많이 못 받았어요. 외벌이었고 31에 결혼했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이제 아기도 생겨서 서울에서 사실 뭐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월급 받아가지고 쓰기에 좀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좀 시작하게 됐고 재개발 투자를 2015년에 투자용으로 샀었는데 그거 이제 입주할 때쯤 되니까 엄청 오르더라고요. 얼마 올랐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3억 2천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입주할 때 되니까 KB 시세가 6억 중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얼마 투자했었어요? 그때 실투 5천. 5천으로 3억? 네, 팔았으면. 그때 경기도에서 제가 출퇴근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거 들어가자. 그래서 그냥 경기도에 있던 집 팔고 실입주를 했죠. 처음에 바로 신축한 건 아니고 그거에서 이제 분양권 사팔사팔 하다가 아파트 갭 투자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 쓸데없이 제가 파주에 땅을 샀거든요.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네. 어쨌든 정권이 바뀔 것 같아서 바뀌면은 이제 남북이 좀 활발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막 부동산 수소문해서 땅을 샀죠. 얼마? 그때 평당 20만 원에 몇 평? 200평 4천. 근데 그 4천만 원으로 킨텍스 주변에 분양권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분양권을 팔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바뀌고 규제가 심해지니까 아파트는 끝났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오판이었죠. 대체제로 넘어가는 시기를 좀 빨리 캐치를 하셨네요. 빨리 캐치한 게 아니고 잘못 캐치한 거죠. 그냥 이제 너무 선선선진입. 네. 그래도 파주 땅도 올랐죠. 그래서 그때 호가가 4천만 원짜리 땅이 막 1, 2억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도 안 팔았죠. 저는. 지금은 팔았는데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겨우 막 팔고 나왔는데 그때 그냥 분양권 투자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남죠. 그럼 다음 투자는? 그렇게 하고 이제 경매했어요. 경매 저 처음 배울 때 우리 송 사무장님 책 보고 배웠거든요. 지금 진짜 행크 TV라서 여기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뭐 행크 TV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사실 송 사무장님 책은 굉장히 그 자신감을 심어줬고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그 팔콘님 책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권 보고 사실 바로 입찰했거든요. 경매는 짧게 했습니다. 한 1년 정도만 하고 수익을 떠나서 일단 경매를 빨리 시작한 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경매로 서울의 노후 빌라를 이거는 여기서만 처음 푸는 건데 경매를 왜 서울에다 했냐면 경매는 법원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에 가기가 어려웠어요. 직장이니까. 그쵸. 그래서 서울 물건을 보게 된 거고 그 자금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빌라를 하게 됐고 내 피 같은 연차나 반차를 써서 입찰했는데 폐차라면은 진짜 허탈해요.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갈 때 여러 개를 입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폐차를 하더라도 좀 덜 아깝잖아요. 어느 날 가가지고 4개를 입찰했어요. 근데 내 자본금이 그 4개 중에 하나만 낙찰됐을 때 잔금 칠 수 있는 돈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근데 4개를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되면 안 돼. 근데 그 중에 3개가 된 거야. 식은땀 나죠. 그 경매도 그게 또 첫 낙찰이 3번 낸 거예요. 그때 진짜 공부 많이 했죠. 수익을 막 많이 냈다기보다 그 1년 동안 멘탈이 좀 세진 것 같아요. 그 멘탈이 좀 세졌기 때문에 그 신축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신축으로 넘어온 계기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경매하면서 천뛰기라 그러잖아요. 3천뛰기 하는데 내가 30년을 늙겠더라고요. 그 수리비 어쩌고 하면은 사실 뭐 법인세 내고 하면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이렇게 해서 언제 부자 되겠냐. 처음 시작할 때는 나 1,000만 원이라도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데 막상 1,000만 원 벌어보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는 막 4개월 동안 명도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수리하고 하는데 4개월 동안 아파트 막 1억 오르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더 힘들죠. 힘드니까 그거 끝나고 경매 좀 몇 번 더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큰 판으로 가야겠다. 큰 판? 어디로 갔어요, 큰 판? 그렇게 해서 단독주택을 산 거예요. 단독주택. 그래서 단독주택 사서 경매하던 방식으로 수리해서 팔자 똑같이. 근데 이제 수리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게 또 신축하게 된 겁니다. 직장인으로 건물주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몇 채나 갖고 있으신가요? 지금 3채째 짓고 있고 2, 3주 뒤면은 그게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어디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한 군데만 했는데 그 은평구에 해놨어요. 은평구 쪽. 네네네. 은평구에 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집 근처이기도 하고 직장 다니면서 건물 지으려고 하면 현장에 종종 가야 되거든요. 네. 회사는 또 광화문이었어요. 현장을 관리하는데 좀 비교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웠고 서울시에서 그 지자체마다 건축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조금씩 상이에요. 뭐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비교적 좀 약간 변두리에 있는 그런 데가 조금 원룸을 허가해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GTX 라인을 좀 받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인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힘들진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주말에만 가도 돼요. 아니면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그냥 가서 확인해도 되는데 일단 뭐 공사하는 기간 내에는 사실 뭐 특별하게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럼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공사만 보면 한 6개월이면 끝나요. 6개월. 네. 공사하는 것만 딱 보면은 그게 시작인 것 같지만 네. 사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일단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네. 거의 할 일은 끝난 거고 사실 그 앞단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땅 산 것부터 네. 이제 설계하고 이제 뭐 착공 신고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네. 이제 그런 것까지 합치면 한 1년 정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임대도 놔야 되니까. 서울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지을 때 신축하면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를 보는데 우리 이제 경매도 똑같아요. 경매할 때 얼마 필요해요? 얼마 필요한가요? 다양하죠. 다양하죠. 많으면 똑같습니다. 많을수록 좋죠.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경매도 뭘 낙찰받느냐, 네. 그다음에 이게 특수 물건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물건이냐 거기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네. 신축도 어디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거냐 이제 그게 거기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제 경험상 얘기했을 때 가장 일반인이 처음 입문하기 좋은 네. 신축 건물은 그래도 이제 원룸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서울에서 원룸 기준으로 하면은 토지가의 2분의 1 정도 있으면 돼요. 토지가 2분의 1. 네. 30평에 2천만 원이면 6억이잖아요. 네. 30평짜리 평당 2천 찾으면 네. 땅이 6억이니까 네. 한 3억 정도 있으면 원룸 시행이 가능한 거죠. 그건 좀 약간 타이트하고 한 4억 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신축을 바로 해도 괜찮나요? 수강생분들 중에 투자 이렇게 오래 하고 투자 그 신축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근데 의외로 바로 그냥 내 집 마련 정도만 하고 그냥 자금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그냥 바로 신축하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파트 하고 뭐 상가 이런 식으로 그 레벨의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투자 방향이 다르고 내 성향에 맞냐 안 맞냐 그 차이인 것 같아서 등기도 안 쳐본 사람이 네. 바로 신축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서점 가서 건축주, 건물주 치면 그 네이버 책 쭉 나오잖아요. 네. 그냥 그 웬만하면 다 읽었어요 그냥. 여기 행크TV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공부했던 책 중에 그 프라우스님 책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토지에 대해서 설명한 파트는 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기본적으로 건축할 때 땅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제 카페에 그 책을 추천을 해놨어요. 저는 책으로 기본적으로 했고 강의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진행을 했죠. 저도 뭐 나중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건물을 갖고 싶어서 네. 외관 디자인 같은 거 예쁜 것들 모아놓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신축에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반영되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백지에다가 놓고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려봐 하면은 뭘 알아야 그릴 거 아니에요. 네. 모르잖아요. 네. 남이 그린 그림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괜찮은 원룸 건물이 있다. 나 저렇게 짓고 싶다. 그러면 그거 건축물 대장을 떼세요. 그럼 거기에 설계 누가 했는지 네. 시공을 누가 했는지 나와요. 그럼 그 건축사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네.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컨트롤 C, V를 한번 해보는 게 벤치마킹을 벤치마킹 하는 게 하는 좋은 게 거네. 제일 수월하죠. 황금돼지님이 책 쓰신 책에 보면 네네. 퇴사를 굉장히 권장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책도 신축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네, 얘기니까 맞아요. 80% 그러니까 신축하고 있을 때 쓴 아. 거라서 직장인 스탠스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쓴 건데 막상 이제 나와 보니까 다 신축만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네. 누가 보면 신축 책인 줄 알고 막 산 사람도 많아요. 그 직장 생활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어서는 오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직장 생활 자체가 오답이 아니고 네. 돈을 내가 많이 벌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대안도 많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책을 쓴 거고 직장인 투자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실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선택지가 많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여러 가지를 경험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내 성향에 맞는 그런 투자가 있다는 걸 언젠가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나한테 맞다 싶으면 그 분야는 좀 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파다 보면 당장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직장을 뭐 이렇게 때려치고 나와라 이게 아니고 직장이 전부는 아니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내 인생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올인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인생이 또 펼쳐지기도 할 거고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뭐 5년 이내, 3년 이내 우리 사무장님처럼 뭐 3년 이내에 올인하면 사실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해서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황금돼지님 유튜브도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